그래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석세스 뜨면은 성공을 한 거고요. 이제 다시 보시면 싹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제목 3과 내용 3인 데이터를 일단 2개를 추가하라고 돼 있죠. 제목 3, 그래브 문자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내용 3.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2개 하라고 했다고 꼭 이렇게 2개 하실 필요 없어요. SQL문은. 왜냐면 이거를 2번 실행하면 돼요. 한번 완성된 SQL은 여러분이 여러 번, n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F9를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성공했죠. F9를 또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는 만큼 들어갑니다. F9를 눌러서 실행하는 만큼 들어가고요.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거를 그냥 또 실행을 하면 되죠. 조회 코드가 위에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실행하면 되고요.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요구사항이 뭐냐면 제목 3인 게시물 중 두 번째 것만 골라서 제목을 새 제목으로 수정하래요. 요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수정하라 이거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웨어로 필터링을 걸 수는 있지만 이거 필터링 걸어서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죠. 자, 실제로 이게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뭐가 구별이 되려면 내용이라도 다르던가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목을 다르게 같은 제목은 저장할 수 없게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제목을 생각해내가지고 적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제목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다른 여러분들 게시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을 해보시면 제목이 뭐 중복된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런 사이트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목과 내용이 같은 2개의 게시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막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가입인사 같은 거 보면 뭐 가입인사 냉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구성을 하실 때, 테이블을 짜실 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장하려는 이 데이터는 중복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건가?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을 해야 되죠. 그죠? 사용자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 2개의 게시물을 구별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수정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은 자, 업데이트해서 데이터 아티클 셋. 자, 제목이 3인 거죠. 이거를 일단 새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바뀌니까 우리가 필터링을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제 했던 거에서 보면. 그래서 타이틀을 제목 3인 걸 찾아서 고쳐라 라고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봐야 이거 둘 다 선택돼 가지고 다 고쳐지겠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서
다시 셀렉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둘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면 제목과 내용을 중복을 허용하면서 그래도 얘네들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을 한다라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식별용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메모장에 달까요? 식별용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자, 식별용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럼 애매함이 없어야 돼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식별용 데이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가 꼭 존재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중복이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유니크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유일하다. 그래서 유니크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거는 데이터가 꼭 존재해야 됨. 데이터가 없어서는 안 됨. 이런 뜻인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널이라고 표현해요.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난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줘야만 우리는 뭘 식별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게시물 제목 같은 경우는 식별용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게시물 데이터는 일단 게시물의 제목을 한번 예시로 보죠. 이거는 안 돼요. 그죠? 뭐를 만족하지 못합니까? 게시물 제목을 작성하지 않으면 게시물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난널을 만족하긴 하거든요. 근데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 거는 이 성격에 어울리지 않죠. 게시물 데이터라는 제목이라는 데이터에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식별용 데이터가 될 수 없죠. 되기 힘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목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죠? 옛날에 내용 없음이라서 냉무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한 명이 냉무를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냉무라는 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거는 그래서 식별용 데이터가 되기 힘들고요. 자, 그럼 식별용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이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 식별용 데이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주민등록번호 절대 중복되지 않겠죠. 그죠? 자, 전화번호도 절대 중복되지 않겠죠. 그죠? 두 사람이 한 회선을 막 그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메일도 우리가 가입할 때 중복되지 않게 가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이 식별용 데이터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후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식별용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키라고 불러요. 키.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용 데이터를 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키 후보 이렇게 불러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키로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이게 정말로 키로서 정말로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키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정말로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에 등록이 안 돼가지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해보면 주민등록번호도 키로 사용하기에는 막 엄청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키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 적합하지는 않죠. 왜?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없는 사람 자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가 없어서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메일도 마찬가지. 인터넷을 아예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더 적합한 키, 더 적합한 키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제작 서비스 제공, 이거를 클라이언트 호스트 요런 게 이제 제일 확실합니다. 자, 호스트가 직접 제작한 키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객번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객번호, 아니면은 게시물 같은 경우는 게시물 번호, 댓글 번호, 제품 일련 번호, 모델 번호,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고객 번호라든지 뭐 일련 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그냥 단일 데이터로서는 큰 정보, 어떤 거를 의미하진 않아요. 이 일련 번호 하나 가지고 어떤 제품의 그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AS 센터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제 제품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고객님 제품 일련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모델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판매한 제품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구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판매한 것 중에. 그죠? 이런 거를 뭐 사용자들이 만들거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죠. 아마 얘네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게시물을 생성하거나 할 때 어떻게 생성해주는 규칙이나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호스트라는 것은 이제 제공하는 쪽,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에서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키 데이터에 적합하죠. 왜냐면 이건 정말로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고객 데이터를 직접 키로 설정해도 되긴 하지만 직접 호스트에서 제작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호스트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키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를 뭐 더 주키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반드시 요거 유니크 하면서도 낱너린 것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주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고요.
자,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 주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복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또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숫자로 만들어서 자동 증가시키면 관리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숫자 타입이어야 이 자동 증가를 시킬 수 있거든요. 문자 타입으로는 자동 증가 이런 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주키 중에 하나가 로그인 아이디가 있어요. 보통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체크해가지고 중복식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이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게 충분히 식별용 데이터, 그러니까 주키, 프라이머리 키로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좀 많은 사이트,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 유저 그 로그인 아이디를 저장하면서도 식별용 데이터를 숫자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숫자로 관리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식별용 데이터는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식별용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그 구별이 돼야 우리가 뭔가 이런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식별용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다 추가를 해야 돼요. 결국. 그럼 제가 이게 제일 괜찮다 그랬죠? 주키는 이거 직접 제작하는 게 제일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직접 제작할 때는 숫자로 만들어서 자동 증가시키면 제일 편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주키를 설정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원래 이게 되게 복잡한 거고 중요한 내용이라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희가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식별용 데이터로 숫자를 넣을 거예요. 숫자. 근데 못 넣죠 지금? 칼럼 2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식별용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칼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럼을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칼럼을 추가하려면 두 가지인데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칼럼을 3개로 만들던가, 그러니까 테이블을 삭제한 다음에 3개짜리로 다시 만들던가. 근데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거에서 테이블 구조만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구조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나중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또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만들도록 하고요. 지금은 구조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칼럼 만들고 각 칼럼들의 데이터 타입 정하고 하는 게 이제 구조 잡는 거였죠. 그래서 먼저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테이블 구조 확인은 DSC입니다. 디스크립션, 네, 앞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자, 그럼 보시면은 저번에 어제도 확인해봤죠? DB. 그래서 이 필드가 칼럼이고요. 이 타입이 데이터 타입인 거고요. 이 널 보이시죠? 이게 널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지금 다 허용이 돼 있죠, 이거. 그래서 원래 얘네들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제약이 이런 걸 제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을 아직 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직 넘어가고요. 키라고 돼 있는 게 여기 프라이머리 키예요. 디폴트는 그냥 기본값 널로 돼 있고, 익스트라는 이제 기타 제약,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테이블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저희는 이제 여기 밑에다가 id라는 칼럼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id 추가하고, 그리고 이 타입을 인트로 줄 거예요. 숫자 타입. 그리고 널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널은 노가 될 거고요.
키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동 증가라는 그 제약을 걸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여기 테이블 구조 수정부터 쭉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구조 수정은 뭐 예를 들어서 칼럼을 추가해야 된다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칼럼에 내용을 변경하고 싶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싶을 때 이거를 이제 테이블 구조 수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옆에 적어놨죠? 각각 명령어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일단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추가죠, 추가. 기존에 2개밖에 없는데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테이블 구조 수정인데 여기 하나 빼먹었나? 빼먹었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 추가할게요. 아이디 칼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테이블 수정, 구조 수정 한번 해볼게요. 구조 수정은 이제 알터로 들어가고요. 알터 테이블. 그리고 대상 테이블을 지정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행위. 애드냐, 칼럼 애드, 칼럼 삭제, 칼럼 변경.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가할 거니까 애드. 그리고 자, 그럼 추가할 때 이제 칼럼을 하나 추가하겠다고 했으니까 뒤에는 칼럼 정보가 와야 되는데 칼럼을 딱 언급할 때는 반드시 2개, 최소 2개 와야 된다 그랬죠? 칼럼명 아이디 칼럼으로 할 거니까 아이디로 해주고 뒤에는 데이터 타입. 자, 해서 데이터 타입은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뭐 하면 된다? 확인하시면 된다. 자, 데이터 타입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자, 얘 블로그가 잠깐 이상한가 봐요. 자, 다른 걸로 잠깐 참고를 할게요. 이거 시간 지나면 될 것 같긴 한데 밑에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느리네. 자, 바로 숫자 데이터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참고를 할게요. 자, 숫자형 데이터를 보시면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 이유는 보시면 범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미디움 인트, 인트, 빅 인트, 데시멀, 플롯, 더블. 이거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자바 하신 분들은. 그죠? 타이니 인트는 1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는 저장 용량을 얘기하고 저장 용량이 작으면 그만큼 수의 표현 범위가 적고요. 그리고 크면은 그만큼 표현 범위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1바이트는 이만큼 127까지 양수로 음수 128부터 그리고 뭐 스몰 인트는 3만 대략 미디움은 800만 인트는 21억 빅은 한 200경, 900경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라는 거는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대충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행을 몇 개나 저장할 것이냐, 내 프로그램 또는 내 서비스에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도대체 행이 몇 개 정도 저장할 것이냐, 이걸 대충은 예측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생산 라인에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제품 하나가 이제 데이터 하나로 꽂히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만약 제품 일련 번호를 키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번호를 계속 증가시켜서 제품 번호를 키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럼 이 키를 만들 때 이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이거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고객에 요청을 해야 돼요. 당신 공장에서 한 달에 생산되는 제품의 양이 얼마입니까? 대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략 한 달 생산되는 제품 개수 알아본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증가를 하는 추세냐, 뭐 감소를 하는 추세냐, 아니면은 유지를 하는 추세냐,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생산 라인이 대략 한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나오죠. 한 달에 한 1000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12개월 하면은 12 곱하기 12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10년 할 거면 이렇게 10 하면 되죠. 요렇게 해서 대략의 개수가 나오고요. 이게 뭐 이렇게 엄청 크면은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 수의 표현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1000개짜리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12000개에다가 10 곱하면 12만 개죠. 10년에 12만 개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거 대충 12만이니까 어디에 포함되죠?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2바이트. 그죠? 3바이트로 하면은 그나마 최적이죠. 4바이트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바이트짜리를 하나 프라이머리 키 만들어 놓으시면 뭐 10년은 거뜬하다는 얘기죠. 뭐 요런 거를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개발자들은 사실 이거를 정하고 만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괜히 뭐 개발자가 작은 서비스를 운영해가지고 DB부터 개발까지 다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원래 이제 이런 거는 DB 전문가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키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DB에서도 용량 조금만 늘어도 데이터베이스 비용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로 할 것이냐, 대략 우리가 그냥 뭐 설정을 하자 이거죠. 우리가 뭐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또는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지금 게시판이죠? 게시물이니까 이렇게 또 따져보는 거예요. 하루 이용자, 뭐 동접자, 하루 접속자 수, 뭐 이런 거를 따진 다음에 게시물 평균 등록 수를 구하는 거죠.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략 뭐 하루에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10개 등록 평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사이트를 방금 뭐처럼 한 10년 바라보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루 10개니까 곱하기 30 하면 300개, 한 달 300개, 요거를 12 하면은 3600개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10년 바라보면 36만 개가 되겠죠.
36만까지 우리가 숫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이터 탭을 한번 보면 요 아쉽게도 여기 스몰 인트가 살짝 벗어나네요. 그래서 미디움 인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시언어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음수를 양수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음수를 양수로 돌려서 이거를 65,000을 다 양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길었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랬어요. id 다음에 칼럼명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와야 되는데 스몰 인트로 하겠다 지금 결정을 했죠? 아, 죄송해요. 이거 이제 보니까 3만이네요. 우리 36만 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미디움 인트로 할게요. 저는 이거 36만인 줄 알았네요. 미디움 인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DSC를 다시 해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ID가 추가가 되긴 했는데 뭐 널도 yes로 돼 있고 키도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자, 기존 데이터에 이제 ID 값을 추가를 할 건데, 우리가 뭐 데이터를 따로 넣지 않고 추가를 했으니까 데이터는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칼럼이 잘 붙긴 했죠. 근데 데이터는 널이에요. 자, 일단 널이면 안 되죠. 키 후보가 되려면 난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널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키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널이면 안 되니까. 데이터 추가가 아니라 이거 수정인데, 죄송해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자, 아이디를 하나 요거 잡아서 이제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널이면 안 되니까. 그쵸? 자, 근데 그럼 기존의 데이터를 여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돼요. 하나 편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선택을 딱 하나, 위에 거 하나만 하고 싶을 때 여기서 where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값을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으니까. 요럴 때 또 행을 딱 하나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제한적인 편법이에요. 자, 이렇게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러면 두 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게 리미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리미트라는 게 있어서 조회 결과가 몇 개든 간에 위에서부터 자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몇 개만 나온다? 총 두 개지만 한 개만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을 하면, 편법을 이용하면 하나 바꿀 수는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말 그대로 이 너를 1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업데이트 아티클 set 타입 id를 2로 바꾸겠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바꾸면 둘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를 걸고 이렇게 해주면 제일 위에 거 하나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성공을 했고요. 다시 조회. 자, 됐죠. 그래서 일단 2번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 게시물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1번 게시물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1번 게시물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2번 게시물 말고 빠졌네. 그래서 1번 게시물 먼저 조회할게요. 자, 그럼 1번 게시물, 1번 게시물이 아니라 이렇게 갈게요. 2번 게시물 요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죠. 2번 게시물이 아닌 걸 조회할 수 있어야 요걸 또 선택해가지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필터링을 할 때 웨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2인 걸 조회하는 거죠. 이거 먼저 해야겠다. 죄송해요.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순서가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서 볼게요. 자, 2번 게시물을 먼저 조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필터링 걸어서 하는 거. 자, 근데 그러면 2번 게시물이 아닌 거를 조회하고 싶을 수도 있죠. 2번 게시물 아이디가 2번인 게시물을 제외한. 자, 그럴 때는 이렇게 where를 역시 똑같이 거시는데 아이디가 2가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아닌 거.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딱 뭔가 예상되시죠?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2가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결과가 안 나오죠. 자, 요거 조금 위화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아이디가 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널은 이게 데이터가 아닙니다. 널은 데이터 없어요. 데이터를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가 2가 아닌 것을 찾는데 널이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검색 대상이 포함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뭐 검색하라고 하네? 그럼 아이디가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필터링을 걸어서 조건을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예 제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널인 데이터를 검색하기. 그래서 널은 좀 따로 들어가요. 검색을 할 때. 조건을 줄 때. 자, 일단 여기까지 똑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where를 줄 건데 그럼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id is not null 이렇게. 죄송해요. is null입니다. id가 null인 거. id is null.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null인 것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런 그 세부적인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옵니다.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하는 법 또는 널인 데이터를 따로 필터링해서 찾는 법.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한번 수정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럼 너린 데이터 찾았죠. 얘를 1번으로 바꾸면 돼요, 이제. 여기다 이것까지 추가할게요. 행을 찾아서 행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id 값을 1로 수정. 더 업데이트 아티클 셋 타이틀은 1인데 이렇게 하면 둘 다 수정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필터링을 걸어서 id is 너린 거.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데이터 조회만 할게요. 아, 잘못 수정했죠? 타이틀을 수정해버렸네. 아이디를 수정했죠. 이렇게 아이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바뀐 거 다시 그대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칼럼 2개 이렇게 컴마로 잡고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드디어 수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id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이제 식별을 할 수는 있게 됐는데, 요거를 우리가 식별용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에다가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쉴게요. 제가 인서트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여기다가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시나리오상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id가 2인 게시물 데이터 하나 추가할게요. id가 2고요. 제목은 제목 4, 내용은 내용 4. 이런 게시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article set id는 2고요. 이제 한 칼럼에 3개, 한 행에 칼럼에 3개니까 데이터 3개 넣어서 추가를 해야겠죠. 행 추가할 때. 자, 이렇게 추가. 자, 추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주회를 해보시면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id가 2가 2개가 생겼죠. 이러면은 우리가 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칼럼이 또 키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막 2가 이미 있나? 그래서 2를 넣기 전에 2가 있는지 막 찾아보고 2가 없으면 넣고 막 이러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람이 실수하면 똑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다? 키 역할로 키 데이터로 만든 id가 중복 추가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요거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막 추가를 이 DBMS가 아무런 제약 없이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추가를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BBMS가 제약 없이, 그죠? 제약 없이 추가를 해주는 게 문제죠. 이게 제약이 없다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걸 안 잡아주잖아요. DBMS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제약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딱 데이터를 우리가 좀 예외 없이 어떤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계속 동일하게 데이터가 유지되고 관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제약을 딱 걸어가지고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제약을 걸어야 되고요. 제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제약 거는 방법을 같이 한번 이제 10분 쉬었다가, 좀 오래 걸렸죠? 10분 쉬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올려드린 거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올려드릴게요.